네, 2021년 3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갖고 좌파와 우파,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쥐고 있는 좌파와 우리 국민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파는 절대로 못하는 주장. 이번에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백신을 맞는 과정이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이거 저 주사기 진짜 맞은 거 맞아?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말은 절대로 우파들이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 후에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라고 신고된 게 16건입니다. 조사 결과 사인 분석을 15 사망자에 대해서 했는데 결과는 백신과 무관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이는 62만 명, 파이자 백신, 미국 거죠. 맞은 이는 한 5만 명, 토탈 한 68만 명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맞고 난 다음에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신고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9,586건, 화이자에서 218건이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이 월등히 많으니까 당연히 높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 많은 건 의미가 없고 맞은 사람당 얼마 정도가 이상이 있다고 신고됐느냐. 아스트라제네카가 1.54%, 파이자 백신은 0.37%. 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맞고 나서 몸에 이상이 있다고 신고한 게 더 많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미국에서 이제 미국을 상대로 긴급 사용 신청을 이제 했습니다. 이 제약사에서. 그 전에 이제 지난해 12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하고 이제 개발한 거죠. 그쪽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고 유럽에서 이걸 맞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긴급 사용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허가가 안 난 건 아직 3상 시험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최근에 발표했죠. 미국, 페루, 칠레에서 3만 2천여 명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했는데 79%의 면역 효과를 보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간 발표입니다. 최종 발표는 아니고. 근데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0% 이상 효과가 있으면 오케이다 그랬거든요. 미국산인 파이자는 이제 독일하고 미국이 같이 한 거고, 모더나는 순수 미국인데 거기는 면역률이 한 90% 이상이 나오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도베어 사장은 어쨌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돼 있다. 이런 걸 토대로 미국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좀 논란인 거는 이 모더나나 파이자에 비해서 낮은, 그러나 뭐 WHO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높은 그런 면역 효과와 더불어 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피가 굳어버리는 혈전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유럽의 20여 개국이 접종을 중단했다가 유럽의약품청이 혈전 현상 위험성 증거와 전반적으로 연계성이 없다라고 밝혀서 다시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뭐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맞고 나서 아팠다 그러고 같이 맞았던 의료진들 중에는 상당히 뭐 좀 열이 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직접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나오는 거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3일 정도는 타이레놀을 먹어라. 한 4알 정도. 4알이 좀 이렇게 많이 안 먹죠. 타이레놀 먹을 때도. 저는 뭐 약은 거의 잘 안 먹습니다만 그렇게 맞아라라는 게 일단은 뭐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맞고 나면은 좀 몸이 좀 아픈 모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 세력이 이상하게 키우면은 사건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도입한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거, 얀센 같은 거 갖고 오지 못하고 왜
아스트라제네카 갖고 왔냐라고 해서 정부에 시비를 걸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말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뭐 사람 정부가 아니라 그래도 살인 백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런 작태를 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니까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뭐 영국에서 뭐 이런 데서 다우너라 그러죠. 안준뱅이 그런 소가 나온 사례를 통해서 광우병이다 라고 해갖고 마구 퍼뜨려갖고 난리를 일으켰었죠. 그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하는데 단식했고, 뭐 어떤 사람은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심한 얘기를 했고, 무슨 카페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고기 먹일 수 없다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나중에 노조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둘째 가라면 서류화 할 정도로 그런 노조까지 나와서 가세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게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악산에 올라가서 뭐 그 시위대들이 부른 노래를 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와서 다른 건 못 가져오고 지금 국민들 맞으라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문제 없다, 맞은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들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이 좌파들은 유럽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살인 백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광우병 때 보니까 그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고 한번 제의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반발을 했었습니다.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야 할 것인가?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 국가원수의 건강과 일정은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 이렇게 썼습니다. 뭐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느냐 가지고 그 일정 다 밝히고 한 사람들. 응? 정말 그때 안민석 의원이 별 험한 말 다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쉴드를 치고 들어옵니다. 야, 이런 걸 보게 되면 민주당 사람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문정부는 이거부터 두려워야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작년 내내 백신 들여올 준비 안 하고 저도 속았어요. 국내에서 백신 개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치료제지 않았습니까? 그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도 안 했고, 미국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정리해 말씀드렸지만 군사 작전으로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딱 그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놓고 나서는 이것만 해도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치권에서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갖고 들어온 거 가지고 뭐 만약에 이 반문재인 세력들이 모여갖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쇠고기 같은 파동을 만들면 이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짓을 했던 이 정치인들이 너무 밉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생각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또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이 조직적인 투쟁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한계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게 좌파하고 우파의 큰 차이점입니다. 좌파는 목적을 위해서는 인정사정, 수단 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슈 메이킹 합니다. 그리고 집권했어요.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뭐 하는 거 보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우파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늦게 들여온 이 정부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 못해요. 그래서 우파는 바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고 도하 언론이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걸 쭉 동영상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저 주사기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를 넣어서 이렇게 쭉 흡입을 하죠. 그 다음에 파티션 뒤에 가서 뭐 어떻게 했다가 다시 들고 나서 찌르는데 주사를 넣는데 그때 보게 되면 주사 바늘 끝에 캡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걸 벗겨서 찌릅니다.
그래서 언제 캡을 찔렀지?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장면이 딱 나왔다고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다, 굉장히 싫어하는 세력이다, 좌파들이다 그러면은 주사기 바꿔치기했다라는 주장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슈 메이킹 할 겁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이거 못해요.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이 좌파하고 우파하고 싸우는 방법이 확연히 다릅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 지난해 5월 윤미향 의원의 딸 김삼석 씨의 딸이 정의기억연대가 한 유럽 기행의 일원이 돼서 갔다 온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주간동화가 보도하면서 그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김삼석 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사생활 침해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김삼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안부 할머니 시켜서 앵벌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임종석 씨, 전대협 의장, 박원순 띄우고 있죠. 박원순 띄우기 하고 있죠.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다.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날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반 이상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 이 양반이 박원순 시장 밑에서 한 1년 정무부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박원순 씨의 친구분들을 제법 압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듣는 젊은 시절의 박원순 씨는 또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임종석 씨가 띄우는 글쎄, 뭐 저도 날선 양복바지 안 입고 다닙니다. 그게 뭐 대단한가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의 숲속,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한미군 용산기지 나가는 바로 그거죠. 여기도 이렇게 이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만 잘하면 되지 왜 안보 문제까지. 거기에 의지하다가 박원순 이름 석자를 소박합니까 이게? 정치적이지. 새겨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상호 의원, 민주당 서울시의장 후보 되려다 실패했는데, 박원순은 제 혁신의 롤모델.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죠. 억지인데 계속 억지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통하는 겁니다. 괴벨스가 거리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거리를 점령해서 계속 외치면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듣게 되고, 나중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나중엔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게 쇠뇌라는 거죠. 바로 세월호 사건도 계속 떠드니까 정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결국 5.18 특별법도 만들어져, 4.3 특별법 만들어져. 이 사람들은 계속 승전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우파들은 성추행 사건 일으키고 변사한 시장이 있으면 절대로 이들처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세운 사람들은 우남 이승만, 백검 김구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박헌영 같은 그런 좌파들이죠. 근데 백범과 우남은 해외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 있습니까? 인천 김성수였잖아요. 백범과 우남은 해외에 있었으니까 뭐 친일을 할래도 할 수도 없는데, 인천은 국내에 있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라도 해야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친일파로 몰아서 대한민국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우파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전혀 다른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끌고 가고 있는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방을 책임진 장관이 이들한테 비위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를 쭉 봤던 사람들이 저한테 그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침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속으로는 불만이 엄청 많죠. 그냥 끌려가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도 어떤 밀란이 안 일어나는 거는 우리의 반쪽인 북한 사람들한테도 저주받은 침묵, 굴종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한 조선 민중이 있었기에 결국은 일제에 병합되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한 게 누구 덕입니까?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미국 덕입니다.
근데 독립하고 난다면은 미국 나가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근데 그게 뭐 일견은 맞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처음에는 에이 하다가 지금은 꽤 맞다고 따라가는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디가 다수면 따라가는 게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뭐 한국 국민들의 기준은 레밍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얘기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치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생겨났잖아요. 그 나치가 헌법보다 더 센 수권법을 만들어 갖고, 원래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원 내각제니까 총리가 이제 지도해야 되는데 총리하고 대통령을 겸해요. 대통령은 실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퓨러. 좀 북한을 잘 보실 때요, 김정은에 대해서 요즘 뭐라 국무위원장이라 그러네. 하도 이름 바꾸니까 모르겠는데 뭐 노동당 총비서 뭐 위원장 어쩌고 그러는데 가끔씩 보면 친애하는 지도자라 그러죠. 지도자. 영도자 이런 얘기하죠. 영도자 지도자는요, 옛날 군주랑 같은 뜻입니다. 바로 나치 히틀러가 갖고 있었던 퓨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총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총리의 총자에다가 대통령의 통자를 합쳐서 그게 아니고 독일어 원뜻은 영도자, 지도자, 군주란 뜻입니다. 그런 순간부터 독일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그런 자가 북한을 끌고 있는데 그런 자와 자꾸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거 발상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잖아요. 영도자, 지도자라고. 이건 공화국, 민주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 그렇게 영도자한테 끌려가서 그 결과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독일 국민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나서 새로운 독일을 만들 때 질질 끌려가면 안 되겠다. 국가가 잘못되면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는 국민 저항권을 지금 독일은 헌법에 집어넣었고요. 그 헌법대로 독일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고, 독일 체제를 지킨 뭐 비밀경찰이라 그럴까? 그게 바로 헌법수호청입니다. 뭐 우리의 국정원 국내 파트에 많이 비교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헌법을 갖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이 좌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저도 겪었고 87년 6월 항쟁을 얘기합니다. 자기네 전유물로 갖고 가요. 근데 그때 그들이 봤을 때 잘못된 체제에 대해서 국민 저항한 건 정당하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저항을 하는 건 no라고 하고 있거든요. no, 이게 no입니다. 이게 어떠한 경우라도 비상식으로 가는 독재는 막아야 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에서 우파는 이기더라도 좌파의 기세패를 합니다. 국민도 패하고 있어요. 누구죠? 제퍼슨이 얘기했나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뭐 from time to time 어쩌고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뭐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고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나중에 뭐 김대중 씨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독재자의 피도 먹는다고 그랬어요. 독재자를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 공화정을 하는 거고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실수를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보시고 아닐 때는 아니다. 옛날 조선이 청과 명예 그 조공국으로 있을 때도 지부상소해서 아니다 하고 나올 때는 나오는 선비들이 있었어요. 왜 지금은 없냐 이거예요. 실컷 계속 저들이 물리다가 또 싹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살인 백신으로 이렇게 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란 걸 알고 지금 뭐 경제도 그렇고 지금 신한울 원전인가요? 우리 APR 1400짜리는 지금 허가를 얼마째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근데도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침묵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파는 바보다 하는 게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